2020년 4.15 총선 주민내거리 특집 방송 나는 주권자다 MC 이호경입니다. 주민내거리에선 양천 구민들 의견을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천을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용선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한창 선거운동으로 바쁘실 텐데요. 이렇게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거운동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계시는지. 선거운동 사상 아마 이런 류의 선거운동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유사한 것은 아마도 6년 전 세월호 사태 때 온 국민의 애도 분위기 때문에 떠들썩한 선거운동이 어려웠던 이런 기억이 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접촉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비대면 선거운동이 완전히 일반화 정착된 것 같고요. 그리고 주로 그러다 보니 문자 메시지나 유튜브 이런 방송을 통한 의견 전달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역 활동을 통한 이 간접적인 그 뜻을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서서히 이제는 마스크를 쓴 채지만 이제 적절한 거리를 두고 눈인사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후보님을 모신 이유는 양천 구민 의견을 전달하고 어떻게 반영이 될까 조금이나마 알아보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 국회의원 후보자님을 서서히 알아가는 과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후보자에게 형평성을 드리기 위해서 모든 질문에는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 점 유념해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라고요. 먼저 후보자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용선입니다. 양천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예, 저는 신정 3동에 살고 있고요. 이번에 세 번째 도전하는 삼수생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양천을에 대해서 확실한 새로운 변화와 비전을 제시하고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긴장을 푸는 시간이에요. 긴장 푸는 데는 이보다 좋은 건 없다. 스피드 퀴즈예요. 네, 시작합니다. 본인 별명은? 곰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 좋아하는 색깔은? 진회색? 감명 깊은 책은? 호모데우스,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 가족. 네, 좋아하는 영화는? 테이큰. 존경하는 사람은? 김수환 추기경.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코를 봅니다. 내일 지구가 보이는 건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영화 한 편 보는 게 어떨런지. 초능력이 생긴다면? 초능력? 초능력? 한번 젊어져 볼까요? 네, 살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때는? 살면 늘 만족해서. 네. 제가 좀 빠르게 질문을 드렸는데, 네, 재밌게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 감명 깊은 책은 읽은 이유는? 사피엔스 저자기도 하지만, 유발 하라리가 그 문명학자이자 역사학자예요. 근데 인류 미래에 관한 통찰력이 상당히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소위 신종 감염병 때문에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관한 일종의 그 고민, 질문 이런 것도 담겨 있어서 인류 미래에 대한 아마도 상당히 그 보기 드문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독을 권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본격적인 양천 구민의 코너 시민들이 바란다입니다. 사전에 많은 양천 유권자들의 의견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보고 드는 생각은요? 제가 어제 밤에 그
그 한 80 몇 개 정도 질문지를 봤는데, 물론 이게 전 주민들의 의견은 아니겠지만 어떻든 보니 주로 사회적 약자, 이 소수자들의 권익 향상에 관한, 권리 향상에 관한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안전, 지금 뭐 화재라든지 또 이런 재난이라든지 이런 안전에 관한 것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특히 양천을 지역 같은 경우는 소외된 지역이어서 그런지 지역 발전의 욕구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아마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민들이 낸 의견 중에 두 가지를 선택해서 답변하신다면요? 신월 3동에 직장 다니시는 주민,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오셨거든요. 신월 3동이 우리 지역에서 소음도 제일 심각하고 특히 고도 제한 때문에 개발도 제약이 있어서 뉴타운도 해제됐던 가장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구로 작년에 선정이 돼서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도시를 발전시키는 계획과 안을 짤 수 있도록 일단 100억이라는 종잣돈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일단 이것은 대표적인 것은 신월 3동이지만 우리 신월동 전반이 그런 고통과 사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하철뿐 아니라 공항 주변 지역의 도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은 들었고요. 두 번째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네. 주로 취약계층, 네. 또 장애인 복지나 네. 권리 향상에 관한 질문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역이 장애인과 또 어르신들이 좀 많은 지역이에요. 네. 양천들이. 아마 그런 특수성도 한편 반영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또 공통된 과제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방향이 포용국가입니다. 앞에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런 소수자, 약자, 장애인과 같은 분들 또 어르신 노약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익과 삶의 조건을 증진하는 것들이 국정 철학이자 목표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 정부 정책을 통해서 현격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은 저희 주민내거리에 주민 관한 내거리. 질문이에요. 네. 네. 마을 미디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마을 미디어는 점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매스컴 같은 경우도 이제 전통적 매스컴에서부터 지금은 1인 미디어랄까? 소위 인터넷을 비롯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개인 스스로도 의견을 표출하는 1인 미디어 시대로 전환하듯이 이제는 민주주의가 심화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갖고 스스로가 조직화해서 지역사회에 개입도 하고 또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주체로 나서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마을 미디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활성화되리라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 아마 지역사회를 보다 아름답고 협력적인 공동체로 만드는데 아마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걸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도 중요하지만 특히 공공의 영역, 정치 영역도 이것을 또 참여도 하고 북돋고 이런 것들이 또 협력적으로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양천구 마을 미디어에 대한 생각은요? 예, 주민내거는 제가 청와대에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지역 행사 때 처음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됐고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참 재치 있는 그 제목이더라고요. 주민, 어떻게 보면 주민이고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 주민이잖아요. 아마 주민을 주민하는, 다가가는
아마 그런 중의어로 장명을 하신 것 같은데 참으로 그 제목을 잘 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어떤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가 조직한 유튜브 인터넷 방송이라서 참으로 뜻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이런 유사한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또 지역을 풍요롭게 또 아름답게 만드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더욱더 발전하고 발전을 기대하고 저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후보자님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네, 후보자의 생각을 들어본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비 후보부터 지금까지 시민을 만나면서 들었던 생각은요? 우선 우리 지역은 같은 양천구의 구지만 양천을 소위 지역구로서의 양천을은 주로 신월동, 신정 3, 4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비목동 지역으로 상징하는 게 이해하기 빠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그 비교를 통한 격차감, 소외감들이 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의 욕구들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어디나 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만 특히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 양천을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런 그 상황에 대한 이 고통이 심하다 이런 걸 느껴서 이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이런 걸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후보자님의 공약을 요약하신다면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양천을은 격차와 소외감을 자존감으로 전환하는 이러한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1차적으로는 큰 공공SOC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1차적으로는 두 개의 지하철, 서부강철도와 목동선으로 상징되는 지하철 시대를 양천을에 열어야 되겠다. 이게 아마 우리 주민들의 그 삶의 질, 여러 가지 교통 편의의 제고를 넘어서서 지역 발전에 아마 출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서부강철도가 서부트럭터미널이 이제 개발 일정에 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사회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제대로 개발하는 것. 이것도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공공SOC, 문화와 예술, 상업 등등에 필요한 요소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잘 맞춰주시네요. 지금 보고하는 겁니다. 네,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면 현재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대비책은 있는지 또 향후에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이나 생각이 있으신지요? 저는 우리 사회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 부분적인 실수와 허점과 혼선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대응한 데는 과거로부터의 교훈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는 메르스 때 우리가 얼마나 허둥지둥 혼선을 빚었던가 생각을 하면 그때 만들었던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대응체계, 의료 시스템, 소위 음압병실이나 산소호흡 같은 긴급 의료 시스템이 이번에 적절하게 작동되고 있고 그런 것으로부터 아마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를 높이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코로나19 사태는 이미 그 인류학자들이 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다시피 현대에서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이 소위 거대 질병, 국제적 감염병으로 직면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10년에 한 번씩 다가올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아마도 계절의 변화나 그 백신과 치료약의 개발을 통해서 종식이 될 겁니다. 머지않아. 그렇지만 또 다시 올 감염병 생각하면 이거에 대한 대응 시스템, 그래서 그 대응 구조를 잘 짜는 대비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나에게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는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후보 입장, 당이나 후보 입장에서도 우리 주민들,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데 여러 제약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거꾸로 주민들이 한편 잘 후보를 선택하고 판단하는데도 또 좋은 변화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8년간 재수를 하고 이번에 지금 삼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경험과 또 청와대 수석을 통해서 또 당, 또 시민운동을 통해서 쌓은 이 네트워크 이러한 것들이 잘 버무려져서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적지 않은 과제, 오래 묵은 숙제를 푸는데 아마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정말 거짓 없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와 함께 인터뷰를 했잖아요. 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크든 작든 뭐 어떤 미디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매스컴에 대응할 때는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떻든 이런 계기에 다시 한번 나의 생각과 또 정책과 공약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참으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신 후보님께 감사드리며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자님의 진솔하고 솔직한 모습이 여러분께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바른 국회를 이끌 국회의원은 누구일까요? 4년 동안 일할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투표는 우리의 몫입니다. 주민내거리 특집 방송 나는 주권자다 이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